저는 한혜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가락몰에서 이렇게 유튜버로 실시간 궁중닭찜 요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궁중닭찜 요리를 할 건데, 궁중닭찜 하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궁중닭찜은요, 네, 궁에서 임금님께서 드셨던 여름철 보양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여름철에 초계탕, 초교탕, 삼계탕, 임자수탕 이런 것들이 네, 궁에서 드셨던 그런 보양 여름 음식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임금님이 되시고 왕비가 되셔서 이런 음식들을 한번 만들어 드신다면 더욱더 즐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닭고기 이 궁중 닭찜을 하기 위해서 닭을 삶아서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준비는 하셨을까요? 네, 저랑 이 가락몰 농산식품공사 쿠킹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는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은 제가 계속 육수 설명도 계속 드렸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닭은 어떻게 삶고 어떻게 밑준비를 해야 육수도 맑고 맛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닭은 제가 한 400g 정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요. 꼭 그램수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집에서 삼계닭 하나여도 좋고 또는 통닭으로 했을 때 반 마리 정도여도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닭을 우선 깨끗이 손질해서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의 기본은 밑손질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씻는 것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보통 일반 주부들이 놓치는 것이 이쪽 안쪽에 엉덩이뼈라고 하죠. 사람으로 쳤을 때. 그러면 닭의 이쪽 엉덩이 쪽에 있는 그 뭐랄까 피 엉킨 그런 것들이나 내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손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냄비를 2개를 올려놓고 시작을 해요. 탕을 할 때. 왜냐하면 육수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육수는 한번 끓는 물에 끓여낸 다음에 다시 끓는 물에 넣었을 때 깨끗하고 맛있는 육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끓는 물 냄비를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끓는 물에 넣어서 한번 육수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센 불에서 물이 끓으면 육수를 끓일 거고요. 네, 펄펄 끓으면 네, 물이 펄펄 끓는 게 막 보여요. 그러면 요 신선한 닭을 넣어서 한번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기서 오랜 시간 데쳐내실 필요는 없고요. 닭고기가 겉면이 익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 분홍빛이던 색깔이 이렇게 살구빛이던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응고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끓는 물로 옮겨서 끓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레시피에는 한 6컵 정도의 물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나 이런 화구에 의해서 물의 양은 조금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는 제가 빼놓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향신채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늘도 넣어줄 거고요. 마늘도 넣어줄 거고 생강도 넣어줄 거예요. 생강은 편으로 썰어서 넣어줄 겁니다. 껍질을 제거하시고 네. 칼로 썰어서 편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대파를 육수에 넣으실 때는 흰 부분 위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파란 쪽을 넣으면 육수가 조금 푸르둥둥해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흰대 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육수를 끓일 때 이렇게 칼로 한번 반 정도 잘라서 넣어줍니다. 네. 자, 이렇게 반 정도만 해서 네. 그리고 만약에 집에 통후추가 있다 이러면 통후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월계수잎이 있다 이러면 월계수잎도 한두 장 넣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육수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이시는데 처음에 끓일 때는 센 불에서 하시고요. 이게 좀 끓는다 싶으면 바글바글 끓도록 약한
약한 불에서 중불 정도에서 바글바글 끓도록 하셔야 맑은 육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것처럼 저도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끓인 육수 보이실까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면 끓인 육수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된 거를 제가 체에 놓고 한번 걸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체에 걸러서 기름기를 살짝 제거한 다음에 준비된 재료와 함께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육수를 끓인 양이 한 4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수의 양이 작다면 조금 더 수분을 보충해 주신 다음에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한 2컵 정도밖에 양이 안 돼서 제가 수분을 보충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컵 정도 넣어서 수분 양을 4컵 정도로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닭이 잘 맛있게 한 40분 정도 또는 1시간 정도 삶았다 이러면 이 닭은 살을 바르도록 할 건데요.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살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준비하신 닭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씨암탉이라고 하나요? 장닭? 시골에서 풀어놓고 키운 닭이다 이러면 사실 조금 더 끓이셔야 돼요. 그래서 살이 야들야들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일반 슈퍼나 시장에서 파는 그런 닭이다 했을 경우에는 40분에서 1시간 일반 솥에 끓이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압력밥솥에 끓여야겠다 이러면 시간은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닭은 너무 뜨거울 때 하시면 또 손 데일 수 있으니까 살짝 조금 식혀서 이렇게 한 입 크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요리를 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살을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에 닭껍질이 또 있어요. 근데 닭껍질을 좋아하시는 분은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닭껍질이 싫어요 이러면 여기서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육수를 끓일 때 처음부터 닭껍질을 빼고 하시면요, 이상하게 맛이 덜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적당한 지방, 이 껍질에서 우러나는 그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궁중 닭찜 요리를 이걸로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실 때는 이 닭뼈를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또 업체들이 있어요. 또는 슈퍼에 가도 닭뼈를 모아서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닭뼈를 가지고 기본 육수를 만든 다음에 진하게 만들어서 이 닭살과 함께 끓이면 훨씬 더 입에 정말 짝짝 붙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렇게 붙는 맛있는 궁중 닭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삼계탕집이나 이런 집은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궁중 닭집을 파는 집은 제가 아마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창업 아이템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살 바르는데 시간이 걸려서 못하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요즘에는 닭살이나 닭살을 발라서 뼈와 분리해서 파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닭육수 따로 끓이고 닭살 따로 끓여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동안 이렇게 살을 발랐어요. 저는 혹시라도 이렇게 쫀득쫀득한 껍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껍질까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뼈 버리고 여기에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닭살만 발라놓으니까 꽤 그래도 많죠? 네, 닭뼈는 버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은 마늘 다진 거, 그리고 마늘 다진 거 보이시죠? 이거는 칼로 곱게 다지셔야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파 다진 건데요. 대파도 흰 부분 쪽으로 해서 곱게 칼로 다지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파를 다지세요 그러면
기계를 이용해서 다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계로 하면 집 이겨진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요거는 칼로 다지시는 게 좋고, 소금은 그냥 저는 꽃소금 준비했는데요. 천일염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죽염이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닭 양념에는 흰 후추를 쓰는데, 아이고 이거 조금 쓰자고 사면 이것도 뭐 금전적으로 어렵네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흑후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참깨 아주 깨소금 나는 그 참깨 그 고소한 향이 나는 참깨인데요. 요거 참기름도 이렇게 넣어서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닭살에 후추, 준비된 후추 넣으시고요. 그리고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그리고 소금은 이거 다 넣으셔도요 그렇게 안 짜요. 1작은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넣으세요. 믿고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참기름도 넣으시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맨손으로 요리를 하는데 오늘은 촬영이다 보니까 장갑을 꼈는데요. 사실 내 손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서 조물조물 아이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조물조물 양념을 하다 보면 이 음식이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을 거니까 네, 이렇게 맛있어져라 맛있어라 주문을 외우면서 하면은 정말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1차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같이 따라 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요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버섯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은 오늘 3가지의 버섯이 들어가요. 네. 버섯은 3가지가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항암에도 좋고 건강에 좋은 표고버섯. 그 다음에 나무에서 자라는 모기버섯. 그 다음에 돌에서 자라는 서기버섯. 이렇게 3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버섯을 제가 불려놨어요. 네. 자, 표고 미리 불리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빨리 불려야겠다 싶으면 중간에 이렇게 기둥을 좀 제거하시면 조금 더 빨리 불릴 수가 있고요. 따뜻한 물에 설탕을 좀 1숟갈 정도 넣어서 불리면 조금 더 쉽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내가 표고 요리를 해야겠다 싶으면 전날 미지근한 물에 담가놓고 그냥 주무시면 금방 불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기버섯인데요. 모기버섯 10g이었죠? 그런데 불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많아졌어요. 보통 우리가 모기버섯 하면 탕수육 드실 때 주로 드셨었는데 오늘은 궁중 닭찜에 또는 잡채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죠. 네, 모기버섯 할 건데 요거 손질하시는 거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좀 따로 한번 드릴게요. 자, 요 모기버섯은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나요? 네, 모기에 붙어있던 여기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손톱으로 끊어내기도 하는데요. 손톱으로 많이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손톱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칼을 가지고 이렇게 도려내요.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요거를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손으로 찢어요. 잘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찢은 다음에 물에 조물조물 주물러서 제가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준비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기버섯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기버섯인데, 자, 서기버섯도 요즘에 지금 나와 있는 슈퍼에 나와 있는 것들이 큰 게 별로 없고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물에 불렸는데 보통 우리가 서기버섯 하면 요 안에 이끼가 그 돌에 바위에 붙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이끼가 좀 많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이렇게 긁어서 손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 약간을 넣어서 조물조물 해서 물에 한번 헹굴 거예요. 그러면 이 버섯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모래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손질이 되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헹궈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표고버섯이 물에 깨끗이 헹궈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서기는 많이 불어나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준비했던 양하고 완성된 양하고 우리가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일단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고는 이 기둥이 붙어있던 면을 바닥에 놓으시고요. 이렇게 썰기를 하시는데 내가 썰 수 있는 크기인데 보통 저는 한 3mm 정도? 네, 이렇게 자릅니다. 이 표고도 사실은 기르고 말리는 과정에서 이 표고 사이사이에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표고를 쓸어서 한 번 더 물에 헹궈서 사용을 합니다. 네. 우선 썰은 다음에 한 번 더 헹굴게요. 그리고 칼이 안 들면 표고 썰기 할 때 손을 다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칼을 조금 잘 들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물에 한번 헹구도록 할게요. 자, 썰어진 모습. 짜잔.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아까 썰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 물에 한번 헹궜던 모습하고 조금 달라졌죠? 더 깨끗해졌죠? 네, 요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번 이제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냄비에 육수가 펄펄 끓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조금 뜨는 기름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어요. 중간중간 육수 끓이면서 걷어냈어도 여기에 기름이 뜨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싫다 그러면 건져내시면 돼요. 육수를 건져내는데 어떤 초보 이제 주부나 초보나 이제 처음 요리하시는 분들은 기름만 떠내야 되는데 육수도 막 다 떠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시지 마시고 살금살금 이렇게 끝으로 좀 이렇게 국자로 몰아가지고 꺼내시면 쉽게 꺼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준비된 표고 넣을 거예요. 네, 준비된 표고 넣어서 끓이시고, 네, 그 다음에 양념해 놓은 닭살, 네, 투하합니다. 양념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목이버섯 깨끗하게 손질한 거 같이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끓이실 거고요. 지금 우리가 또 준비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국물에 이렇게 밀가루가 들어간 밀가루 풀을 조금 풀어서 진국처럼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궁에서는 이렇게 밀가루를 풀어서 국물을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만드는 그런 요리법들을 예전에는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밀가루가 싫어요. 이런 분들은 쌀가루, 찹쌀가루를 곱게 파온 거 슈퍼에서도 팔고 또는 방앗간에서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조금 풀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밀가루 2큰술을 물 3큰술에 버무려 가지고 풀어서 넣도록 할게요. 자, 훨씬 더 국물이 진국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업장에서 일할 때는요, 삼계탕을 끓이거나 할 때도 찹쌀가루에 인삼을 넣어서 갈아요. 그래서 그 삼계탕 국물에 마지막 나가기 전에 한 2숟가락씩 이렇게 삼계탕 국물에 넣어주면 국물이 더 훨씬 진하고 먹었을 때 목넘김도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풀어서 자, 궁중 닭찜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가려고 해요. 바글바글 끓거든요. 그러면 이때 자, 이렇게 쫄쫄쫄 넣으면서 살살살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서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금세 국물이 확실히, 어머, 이거 봐. 오,
이렇게 진하다 이런 효과를 또 낼 수가 있고 맛도 훨씬 구수함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달걀을 깨서 넣으실 건데요. 달걀은 슈퍼에서 사오시죠.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달걀 겉에 묻어있는 이물질들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시고 네, 이렇게 저어서 주라를 칠 건데 주라를 친다 그 이야기는요. 이렇게 냄비에서 Z자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것을 주라를 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걸 뭐 100%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대강만 풀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먹을 때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과 후추를 살짝씩 넣어줄게요. 자, 이 간은요 개인 간에 의해서 넣으시면 돼요. 아까 우리 닭 양념할 때 한 작은술에 소금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조금만 더 넣어서 간을 하도록 할 거고 후추를 나는 이 국물은 흑후추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흑후추도 조금만 더 추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달걀 주라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게 서기버섯으로 마지막 장식을 할 건데 주라 친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 네,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주랄 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거품이 났다 그러면 거품 한번 조금 걷어내 주시고요.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간편하게 닭만 사다가 한번 끓여만 놓으면은요 금방 임금님께서 드셨던 궁중 닭찜 드셔보실 수가 있어요. 주랄 친 것이 지금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끓었어요. 여기 앞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이제 요 서기버섯만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서기버섯이 들어간 음식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귀한 음식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서기버섯이 들어갔다 하면은 거의 다 임금님 음식이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어요. 간을 보면 아마도 어머 맛있다 하실 거예요. 저도 한번 간을 봐볼까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하셨을까요? 또 예쁘게 담아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요 가장 내가 아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 식구들한테 주라고 항상 제가 주문을 해요. 그쵸? 저랑 만났던 우리 수강생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죠. 네, 제일 아끼는 그릇. 우리 집에서 가장 허접한 그릇이 아니라 가장 예쁜 그릇. 왜? 나의 가족은 나의 가장 소중한 손님이고 동반자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가족에게 가장 좋은 그릇에 가장 좋은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줬을 때 더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여기에 담아볼게요. 네. 이거 이제 탕그릇에 담으면 한 3인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국그릇에 담으면 한 4인분 정도 나오는 양이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요. 옛적에 우리 임금님이 드셨던 음식을 드시는 거니까 다 왕족이 되시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완성 컷. 짜자잔. 보일까요? 네. 요거 뚜껑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요. 뚜껑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식탁에 가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열었을 때 김이 싹 나는 이렇게 맛있는 궁중 닭찜. 네. 요거 한번 오늘 저녁 또는 오늘 점심 오늘 지금 같이 만드셨다면 점심으로 같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같이 못 하셨다면 저녁 메뉴로 만들어 주셨다가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다른 양념들이 많이 안 들어가고 소금으로 보통 간을 약하게만 했기 때문에 위에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푹 끓였기 때문에 소화 흡수도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따뜻한 국물로 내 속을 채운다면 조금 더 오늘 하루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계절 한식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을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